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가나와 한국의 또 축구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 잠 못 이루실 텐데 우리 미국 증시와 이걸 같이 봐야 돼서 오늘 하루 참 바쁠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또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해보면서 자, 미국 증시 흐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1시에 조기 폐장을 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로. 그래서 사실 시장에 어떤 큰 모멘텀들도 없었고요. 거래도 좀 한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0.45% 올랐고요. S&P는 뭐 완전 약보합했습니다. 0.03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2%좀 하락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 S&P는 뭐 1.5에서 1.8%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약간 탄력이 둔화가 됐었는데요. 0.7% 올랐습니다. 뭐 주 중반 이후에 11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어떤 긴축의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진 게 이게 뭐 쭉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뭐 그 자체가 어떤 재료가 아주 강력했던 것은 아닌데 뭐 추수감사절 휴일이 있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조기 폐장이 있고 하면서 거래 자체가 좀 한산하다 보니까 뭔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해당 그 이슈가 쭉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요즘 막 기사를 많이 쓰면서 좀 느끼는 게 월가에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 장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시장의 주요 초점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긴축이었는데 이게 점차 경기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뭐 고용 보고서라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연설이라던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쁜 소식이 호재인 국면입니다. 그래야만 긴축의 속도 조절이 될 것이다. 이 공식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경기 쪽으로 포인트가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지표가 나빠지면은 이거 경기 침체 하면서 이게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되게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저희가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좀 비슷한 사례인데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3.6%대로 낮아졌습니다. 최종 3.691%를 기록을 했는데요. 10년물은 저희가 이제 장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연준의 정책금리가 3.75에서 4%대인 건데 장기금리는 사실은 단기금리라던가 정책금리보다는 대부분 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3.6%대면 더 낮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직 경기 침체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좀 시그널로 좀 많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급격하게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성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경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이제 커지고 있는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그 우려가 뭐 이런 국면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니님도 와주셔서 오늘도 수고해달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월가 이슈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느 정도 정말 소비가 이루어졌나 관련해서 이제 외신 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온라인 매출은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91억 2천만 달러 좀 기록을 하면서 이게 사상 최대치였고요. 전년 이때와 비교를 해도 2.3%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많이 샀나 봤더니 애플의 워치, 에어팟 이게 뭐 핫 이슈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커피 머신 등 이런 전자제품이 221%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뭐 1+1 40% 할인 이런 이슈가 장난감 분야에서 좀 많았다고 하는데 뭐 그 효과로 285%나 증가를 했고요. 운동 장비도 거의 뭐 220% 가까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앞서 하루 전날 추수감사절에도 52억 9천만 달러 기록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사상 최대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매출, 추수감사절 매출 괜찮네라고들 보는데 사실 온라인 매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입니다. 사이버 먼데이인데 이 사이버 먼데이가 최대
그 온라인 쇼핑의 할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라서 오늘 이제 한 전년 대비 5.1% 증가한 112억 달러 기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어떤 이런 경기 위축이라던가 고인플레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뭐 이런 성과는 투자 심리에 나쁘지 않은 거죠. 다만 10월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7.7였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2%대 증가한 게 많이 증가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가가 오른 부분을 또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해석도 좀 분분하긴 한데 실제로 하지만 소비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체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지표들이 또 매우 중요할 것이고 오늘 사이버 먼데이의 효과가 어땠는지 이것도 아마 내일 외신 보도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매업체들이 요즘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런 이벤트 데이에 많이들 사고는 있는데 이 소비자들도 이제 너무 합리적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충동 구매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를 않고 전략적으로 언제 가장 할인을 많이 하지? 이런 것들 이제 검색을 하면서 사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안 하다가 이런 할인 시즌에만 살까 이제 우려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헤지 펀드들이 베팅한 라이징 스타. 이거 저는 요거 좀 괜찮게 봤던 이슈여가지고 오늘 월가 이슈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3분기 헤지 펀드들의 주식 포지션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헤지 펀드들은 우리가 이 분기별로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팔았고 현재 비중은 어떻고 이런 걸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래서 786개 헤지펀드의 3분기 주식 포지션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들의 자산 운용 규모가 4분기 초 기준으로 뭐 2조 3천억 달러라고 하니까 꽤 많은 자산을 지금 헤지펀드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라이징 스타라고 지목을 했는데 그게 뭐야? 봤더니 다수의 헤지 펀드가 공통적으로 많이 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러셀 1000 종목이라고 그래서 러셀은 1000, 2000, 3000 이 지수가 있는데요. 러셀 1000은 시가총액 1위부터 약간 1000위까지니까 S&P 500과 약간 유사한데 오히려 중형주까지 범위를 좀 넓힌 뭐 중대형주를 대상으로 헤지펀드들이 많이 산 것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왜 이 기업들을 골드만이 출연했을까?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20년간 그 흐름을 보니까 특정 분기에 헤지펀드들 여럿이 확신을 가지고 많이 산 기업은 그 다음 분기에 분명히 그 섹터 수익률을 상회하더라.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뭔가 주가에 있어서 강력한 모멘텀이 되더라. 이게 확인이 돼서 이번 3분기 거도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럼 뭔가 이 아래 기업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뭐 저희 많이들 언급이 됐죠. 얘네가 31개 헤지 펀드에서 요거를 샀어요. 유나이티드 헬스를 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이죠. 그 다음에 페이팔 얘네도 이제 모바일 디지털 결제 플랫폼 얘네도 30개 헤지 펀드가 의미 있는 유의미하게 지분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뭐 SNS 플랫폼인 핀터레스트, 그다음에 시그니파이 헬스,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얘네는 의료 기기 쪽이라고 해요. 그리고 트랜스 유니온이라고 해서 신용 정보 회사 미국의 3대 신용 정보 회사 중 하나인데 트랜스 유니온도 약 20개사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매수를. 그리고 인터내셔널 플레이버스 앤 프레그런스 얘네는 뭐 향료, 향미 요 원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뭐 M&A 이슈도 있었고 뭐 다양한 각종 이슈들이 있었는데 얘네도 헤지펀드들 18개사가 지분을 늘렸다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 한번 좀 보면서 정말 4분기 때 얘네가 이런 섹터 수익률을 상회하는지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증시를 뒤흔들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뭐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설도 하는데 이게 뭐 노동시장과 경제 전망 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뭔가 힌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보고서도 있고 그 연설도 있고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하는 뭐 고용 보고서 그리고 연준이 정책 금리를 정할 때 많이 참고하는
뭐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지표들이 뭐 다 몰려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산했던 만큼 그냥 이번 주에 다 쏠린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볼게요. 29일 화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요. 실적은 인투이트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0일 날 민간 고용 지표죠.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이때 또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몇 개 공고했고 뭐 한 명당 노동자 한 명당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런 거 지표 나오는 그게 이제 30일 날 나올 거고요. 3분기 GDP 잠정치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이 GDP 속보치가 2.6였는데 지금 잠정치는 아마 한 2.7% 정도로 좀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3번 나온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날 30일 날 수요일이죠.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또 경기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이제 베이지북도 나오고 이제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이 어떤 연설이냐 하면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라고 불리우는 이 브루킹스 연구소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그 좌담 대담을 하는데 그 주제가 경제 전망과 변화하는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월가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니까 이 일정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이날 또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매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달러 제너럴 또 울타뷰티 뭐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니까 뭐 엄청나게 몰려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핫한 거죠. 저희 12월 FOMC 회의가 13, 14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이제 주요 고용 보고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 고용 보고서가 되는 거잖아요. 11월 고용 보고서. 여기서 이제 신규 일자리 실업률이 나올 텐데 지금 신규 일자리는 아마 한 20만 건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월에 이게 26만 건이었으니까 한 20만 건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여전히 뜨겁기는 하지만 연준에서 50bp 그냥 인상으로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실업률 3.7% 이보다 정리한 높으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서는 또 꽤 크게 반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